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 자전거를 대여해서 대전 시내 아침 운동을 한 건데요. 야, 하필이면 아침에 비가 올 줄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좀 감기 걸렸습니다. 잠깐. 그래서 날씨가 좀 쌀쌀했고 추웠는데요. 그럼에도 저에게는 어떤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심신을 북돋고 마치 약간 붕어죽 달인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자전거가 과연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교통수단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수단, 어떤 이에게는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뜯고 분해하고 싶은 정비로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고 재밌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전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서 저는 현재 약속의 자전거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현재 그곳의 대표로 있는 오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로 있지만 권력은 제일 낮고요. 돈도 제일 적게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보시면은 팔 벌리고 있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밑에 깔려 있는 좀 자전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서울 은평구 지역의 자전거 전문 수거 단속 업체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많이 수거하면은 몇 대일까요? 약 700대 정도 됩니다. 적게 수거해봤자 400대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자전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방법은 바로 자전거 리사이클링이라는 수업입니다. 간단해요. 방치 자전거를 되살리는 수업을 하는 건데 어른들도 참여하시고 노년층도 참여하시지만 저희의 주 참여 대상은 바로 저소득층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저소득층 친구들이 많냐? 일단 먼저 만든 자전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친구는 자기는 강렬한 게 좋다고 자전거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이 친구는 남자면 무채색이라고 해서 검은색을 칠했고요. 이 친구는 초록색이 좋다고 초록색을 칠했습니다. 이 친구는 장래희망의 우주비행사라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자전거에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별을 새겨놨습니다. 자신의 꿈을 자전거에 그렸어요. 이 친구는 장래희망의 래퍼라고 해서 미리 서명하는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저렇게 자전거에다가 막 서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자전거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이런 수업 방식으로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페달을 밟을 자유 역시 누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저소득층 친구들이 직접 자전거를 만들게 해서 애착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시면 자전거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요. 어떤 친구는 도전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인증샷 이렇게 찍어가지고 쌤 저 지금 목포 왔어요 자전거 타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좋아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꿈을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혁신은 바로 이런 사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 그래서 저는 자전거로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저희가 두 번째로 100km 프로젝트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100km 그냥 달리면 되는 건데 제가 자전거 선수 출신이어서 제가 직접 한련대로 훈련하고 지도해서 이 아이들과 100km를 달립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길면은 무려 13시간 그 이상도 걸립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13시간 달린다 해서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정한 목적지로 자신만의 페이스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특히 스스로의 힘.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남들에 의해서 살았다. 사회적 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그 힘을 좀 이겨내고 싶은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km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지금도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춘천까지 또 달려야 돼요. 이거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소셜라이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소셜라이딩은 사회적인 문제를 자전거와 결합시켜서 알리거나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 보이세요? 위안부란 단어가 적혀있는데요. 저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 라이딩이라는 걸 매년 2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30명도 채 안 되는 분이 거기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교통편으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 상황이 너무 생생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알고 있는 건 비교도 안 돼요. 그만큼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가면 실제로 위안부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위안소가 복구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욕하고 나오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키울 수 있나.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한테 늘 얘기하십니다. 제발 사람들 좀 많이 오고 해서 여기 좀 보게 해주소. 예, 그래서 고민한 게 전 자전거였어요. 왜냐? 자전거는 두 바퀴와 우리가 이 다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기부운동 걷어서 기부도 하고요. 가서 할머니들 말씀도 많이 듣고 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네, 저는 자전거가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지역의 자전거 문화를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전거 문화를 발전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바로 채찍과 당근인데요. 일단 채찍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제가 저기 단상에 의회라고 써있는 데서 자전거 옷을 입고요 이 이야기합니다. 좀 자전거 관련된 높으신 분 단상에 일어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칭찬보다는 약간 질책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겁나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막 질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네,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근을 사용해서 네, 지역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한 지역의 자전거 행사에서 자전거 정비 기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나도 좀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드렸어요. 근데 일반 성인들은 이거 기술 배우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못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려드렸는데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마침내 혼자 타이어 펑크난 부분을 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쳐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놈들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수리해 주려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 있어서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겠까 하는 걸요. 자,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막 적어드렸어요. 어떻게 펑크 수리하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저에게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물론 뭐 돈이나 카드는 들어있진 않고 그냥 선물용 지갑이었고 네, 저는 그 지갑을 네,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때 제가 뭔가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원들입니다. 네, 맨 왼쪽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 건 싫어하는데요. 정비는 좋아하고요. 저는 타는 건 좋아하는데 정비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맨 오른쪽 친구는 자전거에 색칠하는 데 미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전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세상을 기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만의 자전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